상상해보세요.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가장 심오한 승리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개인이 수세기 동안 역경 속에서도 번영하고 혼돈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고대 철학인 스토아주의의 핵심에 대해 깊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자신감을 흔들었던 상황에 직면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당신은 즉각적인 반응의 포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더 깊은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반응을 선택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가 빛을 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용기, 지혜, 평정심을 가지고 삶의 도전에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 세계와도 현저하게 관련되어 있는 심오한 개념, 즉 반응이 아니라 반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기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화를 조절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아함과 의도를 가지고 삶의 기복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현재, 순간의 기반인 깊은 인식의 감각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 스토아 학파는 이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외부 상황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에 닻을 내리도록 장려합니다. 충동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신중한 행동 방침을 잠시 멈추고 반성하고 선택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금욕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스트레스, 후회, 좌절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무책임한 반응에서 비롯되는지 생각해 두십시오. 이제 주변 세상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중심적이며 사려 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질임보다 효과적이고 자비로우며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금욕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반응하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챙김을 키우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식별하고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는 방법, 즉 스토아 학파의 뛰어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론이 끝나면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잠시 멈추고 평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 툴킷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주의의 지혜와 반응을 선택하는 마음의 힘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면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반응이 아닌 반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의도적이며 스토아주의의 심오한 가르침을 반영하는 영역을 탐구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존경받는 현자인 스토아 학파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에 놀라울 정도로 적용되는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으며 진정한 힘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반응하는 것보다 반응을 키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신이 긴장된 회의 중이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기본 행동은 즉각적인 감정의 급증에 따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손상시키며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이성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믿었으며 모든 행동이 미덕과 합리적 사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을 옹호했습니다. 이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초기 충동을 관찰하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검토하고 핵심 가치와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반응하기보다는 반응한다는 것은 촉발되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춰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부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일시 중지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혔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욕적인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기원을 이해한 다음 그것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온전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보다 대응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질, 리더십의 효율성, 역경에 직면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하게 대응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에 대한 존중, 이해, 공감을 나타내어 더욱 의미 있고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혁신적인 여정을 시작하려면 단순한 의도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아 학파가 옹호하는 관행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대 철학자들은 반응 정신보다는 반응 정신을 키우는 현대적 접근 방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먼저 금욕주의 철학의 초석인 자기인식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익스는 자기 성찰과 자신의 생각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자기인식을 통해 감정적 반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중요한 첫 단계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전략인 일시정지의 실천을 탐구합니다. 금욕주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즉 우리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공간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단 몇 초라도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즉각적인 충동에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깊은 호흡, 반성의 순간, 짧은 명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내면의 금욕주의를 상담하고 이 순간 미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우리의 가장 높은 자아와 일치하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추 전략은 우리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아 학파가 역경에 직면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업무 상황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성장하고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반응을 바꾸고 새로운 행동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더욱이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현명하게 투자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동시에 외부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곳에서 의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성찰과 조정의 실천은 마음 훈련의 핵심입니다. 스토익스는 매일 자기 검토에 참여하여 자신의 행동과 미덕을 향한 발전을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되돌아보고 사려 깊은 행동 선택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시 반응에 빠졌던 때로부터 교훈을 얻음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평가 및 개선 과정은 반응하는 사고방식을 육성하고 스토아주의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와 균형을 배양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스토아 학파의 유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 평온함, 효율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반응으로 인도합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감정, 감각을 관찰하여 그 본질과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살기 위한 금욕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진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과 같은 집중주의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호흡을 관찰하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주의를 유지하고 주의가 방황할 때 초점을 다시 초점으로 되돌리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수련은 단지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위한 훈련장이며 삶의 산만함과 도전 속에서 집중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핵심 수련은 마음챙김 관찰입니다. 이는 모든 일상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마음챙김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든 걷든 심지어 일상적인 일을 하든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모든 측면을 관찰하면서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험 자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바디스캔 명상은 신체 인식과 존재감을 키우는 또 다른 강력한 마음챙김 기술입니다. 신체의 여러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육체적 자아와의 더 큰 연결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긴장과 감정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이 관행은 신체적 경험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금욕적인 성찰을 반영합니다. 마음챙김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통합하면 우리의 관계와 의사소통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함께하고 주의 깊게 듣고 판단 없이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감의 금욕적인 가치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도전과 경험을 헤쳐나가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인식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수련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스토아 학파가 밟은 길, 즉 우리 행동의 더 큰 명확성, 평온함 및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챙김 존재를 기르면서 우리는 금욕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고의 구현을 통해 우아함, 지혜, 평정심으로 삶에 피할 수 없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이 반응적 충동을 가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 발견한 마음챙김과 금욕적인 통찰력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초점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반응보다 반응을 구현하기 위한 이 여정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반사신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더 넓은 관점을 고려하도록 영감을 주는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금욕주의 철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감정적 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을 참여시키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건설적인 대응을 찾아내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탐색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여 감정을 생산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한 다음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면 그 영향이 증폭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걸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대해 성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일기 쓰기에 참여하여 귀하의 답변을 반영하고 귀하의 성공을 축하하며 성장 영역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려 깊은 대응을 향한 여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적 성장과 주의 깊은 반응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내면과 외부 세계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손짓합니다. 그것은 스토아 학파가 근면과 헌신으로 걸어온 길이며 이제 그들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우리도 현대시대의 진정한 스토아주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우아함, 평정심, 합리성을 가지고 삶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기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탐구의 본질은 우리의 반응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반응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금욕주의적 미덕을 구현합니다. 사려 깊은 대응을 지속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응에 대한 반응을 마스터하기 위한 여정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스토아 학파처럼 우리도 자기 성찰의 규율을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진로를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적 성장과 주의 깊은 반응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내면과 외부 세계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손짓합니다. 반응적 충동에 대한 주의 깊은 반응의 길을 받아들인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명확함, 미덕, 평화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